뒤에 불 꺼야지. 내가 기다려. 자, 새 문서 하나 열겠습니다. 새 문서 저장하시고, 데이 51-1 언더바 넣고요. 이거 자바 스크립트라고 쓸게요. 자, 어제 했던 내용 정리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그래서 먼저 H1 태그 하나 쓰시고, 여기다가, 자, 자바 스크립트 알아보기. 자, 자바스크립트 브랜드 나이크가 개발했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가 쭉 있었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을 때 세 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얼마큼 잘 구현이 되느냐, 그 전에 자, 정보가 얼마큼 잘 전달이 되느냐, 화면에서 얼마큼 잘 구현이 되었느냐, 그리고 사용자 반응에 따라서 얼마큼 잘 작동을 하느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PT가 하나 쓰시고요. 자, 웹사이트의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웹사이트는 좋은 웹사이트는 자, 정보를 얼마큼 잘 전달을 하는지 정보 전달력이 좋아야지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정보가 정말 잘 전달이 되려면 일단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화면에서 아름답고 예쁘게 보여야지 되는 게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화면 구현이라고 하는데 정보 전달력이 좋아하고 화면에서 구현이 잘 되어야 하고 자, 제가 수업을 할 때 일방적으로 막 블라블라 떠들기만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수업이 그렇게 막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지 않거나 재밌게 진행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질문했을 때 제가 질문을 받아주고 피드백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 수업이 조금 재밌게 진행이 되는 거겠죠. 자, 역시 사이트도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반응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의 반응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 반응을 해야 좋은 웹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보 전달력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사이트를 설계할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넣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자, HTML 태그에서 내가 이 정보에 대한 목적에 맞게끔 태그를 잘 사용을 했는지 그러니까 즉 문서 구조를 내가 잘 짜여졌는지 그리고 CSS를 사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화면에 잘 표현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HTML과 CSS로 우리가 많은 연습을 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용자 행동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아래에다가 H2 넣고요. 자, 그래서 행동에 반응하게.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요. 자, 웹문서에 웹사이트 들어갈게요. 웹사이트에 자, 기능과 동작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줘요. 제공하여 자, 동적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고요. 자, 사용자 행동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즉 jQuery를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자, 일반으로는 정적인 뭔가 움직이 없는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보완을 하기 위해서 CSS에서 인풋 태그 써가지고 움직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는 보았지만 그게 상당히 제한적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원활하게 자, 뭔가 움직임을 제공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게끔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걔네들을 연결해서 쓸 거거든요. 자, 이거 다 꺼버리고. 자, 그럼 파일 하나를 우리 또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켓은요, HTML, CSS 문서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언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이트에 관련되어 있는 언어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HTML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 언어로 CSS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있고요. 자, 그리고 JSP, ASP, PHP 등등등 자, 여러 가지 웹사이트하고 관련된 언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코딩 에디터라고 하는 거에서 관리하고 제작,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라켓 내에서도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를 문서를 만들고 자, 걔네들을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만드는 방법은요. 확장자가 자바스크립트 확장자인 JS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문서 만드시고 저장하실 때 준비되어 있는 JS 폴더 안에다가 여기에 이름이 뭐가 됐던 끝에 확장자가 JS로 끝나면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되는 거고요. 확장자가 CSS로 끝나면 CSS 파일이 되는 거고 JSP라고 넣으면은 JSP 문서가 되는데 각각 언어들마다 사용하는 문법이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만들 거고요. 자, 오늘 날짜가 데이 51일차니까요. 스크립트 넣고 JS 해서
주석철한 다음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자, 문서 어디에도 얘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자,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헤드 태그 안에다가 스크립트 src 해서 여기다가 자, 파일을 불러와서 쓰겠지만요. 자, 때에 따라서는 문서 안에다가 내부에다 직접 정의를 하는 방법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h1 태그 아래에다가도 만약에 스크립트라 쓴다. 자, 여기서도 자바스크립트는 구현이 됩니다. console.log 해서 여기다가 자, h1 태그 아래에 있는 스크립트 자, 그래서 이 문서를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은 자, 스크립트는 꼭 헤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쓸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쓰고 있는 스타일도 사실 꼭 헤드에다 쓰는 게 아니고 문서 어디에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 확인 한번 해보면요. F12 눌러서 콘솔에서 보시면 H1 태그 아래에 있는 스크립트라고 해서 이렇게 딱 모양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스크립트는 문서 어디에 사용해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가능하면은 자, HTML 태그 안에서는 헤드랑 바디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규칙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써도 헤드 태그 안이나 바디 태그 안에 쓰는 게 좋지. 자, 바깥에다가 스크립트 이렇게 써도 되기는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요거는 권장을 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가능하면 헤드나 바디 태그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스크립트 문서에 연결했으니까 얘가 잘 작동하는지 여기다가도 역시 기능 하나 띄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또 자바스크립트는 명령어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쉽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명령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여러 가지 속성과 속성 값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키워드를 비롯한 속성과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성들이 모여져 있는 거를 우리는 객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따라서 명령어 안에는 여러 가지 키워드 속성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를 객체 지향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말고 객체를 지향하는 언어가 많이 있거든요. 자, 걔네들은 그렇다면 다 속성과 속성 값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CSS를 내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문서에다가 효과를 주거나 어떠한 기능, 동작을 주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속성을 제어를 하는 방법이 CSS보다는 굉장히 어려울 뿐이에요.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우리는 객체 지향 언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명령어 중에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이게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연결이 잘 되었을 때 브라우저에 무언가 메시지를 띄워서 잘 연결되었다라고 확인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까 우리가 콘솔이라고 하는 것도 보았지만은 alert. 자, 이거는 알림창을 띄우는 명령어예요. 일종의. 자, 그래서 저장하시고 얘네들을 브라우저에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페이지의 내용이라고 해서 뜨면은 자, 이 스크립트가 잘 연결이 된 거고요.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원하시는 내용 메시지가 들어가면은 이 메시지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바로 이렇게 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얼럿창이 보였다. 그러면 난 지금 스크립트가 얘가 제대로 연결이 됐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되었으면은 이 얼럿이라고 하는 거는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태그로 잠깐 좀 갈게요. 자, 아래다가 줄을 하나 그릴 거고요. HR 태그로. 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입력, 저장, 연산, 출력 이 네 가지 주된 기능에서 자, 저장이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의 저장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변수라고 하는 공간에다 다시 자, 첫 번째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이거를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자, 그리고 변수보다 개념이 한참 어려운 건데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자, 함수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한번 할 때 예를 할 건데 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자 그러면 코드를 저장하는 공간을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건요, 어떠한 값, 이런 것들,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너비에다가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값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00픽셀이다, 200픽셀이다, 그런 것들, 그런 값들을 저장하는 공간은 우리는 변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장하시게 될 거고, 자,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어떤 큰 프로그램 등을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게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접근을 하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값을 저장하는 공간, 자, 변수라고 하는데, 자, 우리 한번 이제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할 거예요. 자, 변수는 variable이라는 키워드,
앞에 세자만 따서 var로 변수를 만드는데, 자, 나는 여러 가지의 저장 공간 중에서 특정 저장 공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걸 나는 nu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 공간을 삼겠다. 그러니까는 없는 저장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서 수많은 저장 공간 중에서 임의 하나 선택해서 나는 num이라고 인덱스를 단 것 뿐이거든요. 이름을.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나는 선언을 했다라고 해서 요거를 변수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변수 정의라고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저장 공간 num이라고 하는 곳에다 내가 무언가 값을 넣거나 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이렇게 다시 불러줘 가지고 여기에다 값을 equal로 대입을 시킬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100이라고 넣으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넣었지만 나중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연산돼 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자동으로 값이 들어갈 거예요. 자, 물론 이렇게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자, 값을 내가 쓸 건데 어떻게 써야지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리 한번 보는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왜 저장을 하느냐 하면은 저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당장 사용할 게 아니고 나중에 사용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의 값을 불러다가 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장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가 저장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자, 콘솔이라고 하는 창에서 로그 형태로 변수에 들어있는 값 num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변수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여기다가 숫자 100을 대입을 했고요. 그럼 지금 저장 공간 num에 숫자 100이 담겨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나는 콘솔에 이 num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하겠다 라고 해서 보시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숫자 100 나와서 자,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나는 만약에 콘솔 안에 들어있는 값을 좀 더 명확하게 내가 알아보고 싶게끔 하겠다 그러면은 문자와 함께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 num에 자, 대입된 혹은 저장된 값은 num 뒤에다가 또 플러스 넣고 따옴표로 넣고 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변수 num에 저장된 값은 100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럼 나는 여기다가 값을 만약에 자, 오늘이 6월 23일이니까요. 623이라는 숫자를 대입을 했다 그러면 자, num이라고 하는 곳에는 지금 623이라는 숫자가 저장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막 타이핑 한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데이터나 값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떼고 모카라고 하면 써볼게요. 모카. 자, 그러면 럼에는 이제 여기에는 모카라고 하는 단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자, 내가 여러 가지로 무언가를 막 썼지만 단어가 여러 가지들이 쭉 써놨죠. 자, 요거를 우리는 전부 다 데이터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값의 형태를 우리가 구분을 하고 따지는 거는 얘가 값인지 값이 아닌지 그거를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 앞에 들어가는 것들은 자, 미리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낸 키워드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키워드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게 30가지가 있는데, 자, 이 30가지 중에 VAR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희 갖고 계신 책 몇 페이지야? 287페이지에 봐보시면은, 자, 세 번째 줄 중간에 VAR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VAR. 자, 얘는 변수를 선언하기 위한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이 뒤에 num이라고 쓴 거는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자, 요런 거는 우리가 또 식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수 선언을 하기 위한 VAR은 자, 키워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num이라고 쓴 거는 변수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num이라고 쓴 건 이 변수를 식별하기 위한 이름이겠죠. 그리고 뒤에 쓴 거는 변수에 대입하기 위한 값인데 이 값의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숫자만 쓰면은 숫자 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자, 따옴표 안에 무언가 문자를 쓰면 얘는 문자형 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펑션이라고 무언가를 단어를 치면은 이런 거는 식별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자, 이건 이름이 있죠. 그러면은 jQuery 라고 쓰면요. 자, 보라색으로 얘가 글씨가 나오지만요. 자, 요거는 지금 따옴표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자, 이 책의 287페이지에 나와 있는 30개의 키워드 중에서 한 가지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중에서 뭐가 값이고 뭐가 시별자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지 되는 상태가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값의 값이라고 하는 거, 데이터 형태가 무엇이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거를 알고 넘어갈 필요는 우리가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앞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주석 처리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변수에 대입되는 값들 여러 가지 한번 볼 건데요. h2 놓고, 자, 값의 종류. 그래서 데이터, 타입, 혹은 자료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인데요. 자, H3 넣으시고, 제일 먼저 볼 거는 숫자형 자료 또는 숫자형 데이터 자료라고 쓸게요. 그리고 또는 숫자 영어로 쓴다면은 넘버 데이터, 넘버릭 데이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거는 H3. 자, 따옴표로 쓰여져 있는 문자형 자료. 얘는 스트링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논리형 자료. 얘는 불린 또는 불리언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영어로 이제 쓰자라고 하면은 넘버릭 데이터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넘버릭이라고 이름을 쓸 거고요. 스트링은 문자는 스트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논리형 데이터는 불리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린. 자, 그래서 숫자는 자, 말 그대로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데이터 형태로 의미 그대로의 숫자를 가리키는 건데요. 자, 숫자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숫자의 종류라고 하면은 우리는 먼저 양수, 0, 음수, 정수, 실수, 그쵸.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근데 자바에서는 내가 쓸 데이터가 양수인지 0인지, 다시요. 정수인지 서수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써야지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요, 양수, 0, 음수, 정수, 실수 구분 없이 모두 숫자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나중에 가보시면은
회사에서 이제 그 백엔드 개발자하고 협업이라고 하는 걸 같이 하실 일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요거 이제 숫자 값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자형 자료는요, 말 그대로 문자인데, 자, 따옴표로 쓰여진 것들을 전부 다 문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따옴표는 여러분들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구분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그래서 큰 따옴표로 시작을 했으면 큰 따옴표로 끝나고 작은 따옴표로 시작했으면은 작은 따옴표로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는 따로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면 나는 큰 따옴표 계속 쓸래요. 그렇게 쓰셔도 되고 저는 작은 따옴표 쓸래요.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자, 저는 이제 습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태그에다가 쓸 때는 큰 따옴표를 씁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큰 따옴표를 쓰는 거는 아니고, 자, 그 전부터 무언가를 만들 때 그냥 큰 따옴표 쓰는 게 습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큰 따옴표를 쓰는 건데, 태그 안에서 사실 작은 따옴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도 저는 습관이 큰 따옴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쓸 건데, 자바스크립트나 CSS에서는 작은 따옴표를 쓰는 게 더 습관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자, 스크립트 안에서는 작은 따옴표를 많이 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는 따로 구분하지 않는데, 자, 우리가 문서를 표현할 때 정말 따옴표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자, 큰 따옴표 안에서는 큰 따옴표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작은 따옴표 안에서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아까 변수 모카에다 한번 써볼 건데요. 여기다가 나는 자, 큰 따옴표를 작은 따옴표 안에서 넣고요. 여기다가 문자형 자료라고 해가지고 글씨를 넣을 거예요. 문자형 자료. 그러면 여기를 잘 봐보시면은 작은 따옴표로 시작해서 작은 따옴표로 끝나고 이 안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써야지 얘네가 자, 화면에 안 나오네. 그러면은 자, 이거는 지우고요. 자, 그러면은 표기할 수 있는 기호가 따로 있거든요. 자, 그래서 따옴표를 표기를 하려면이라고 바꿀게요. 자, 따옴표를 표기하려면 자, 특수 기호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표기를 해야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책에 있어요. 특수기호라고 하는 게. 자, 우리 자료형 보시면요. 책 294페이지에 자, 보이시나요? 294페이지에 자, 문자 예열 생성이라고 해서 작은 따옴표 사용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자, 큰 따옴표 사용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자, 문자 열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따옴표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표 9-6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아래 표 9-7에 escape 문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역슬래시 T 누르면은 자, 탭이 실행이 될 건데 만약에 줄을 바꾸겠다 그러시면은 여기다가 자, 여기 문자형 자료라고 써져 있는 거 대신에 줄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역슬래시 자, 물음표 아래에 있는 거는 슬래시라고 부르는 거고요. 물음표 아래쪽에 요렇게 된 거는 슬래시. 자, 그리고 백스페이스 근처에 있는 거 자,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는 기호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자, 원화 자, 요런 거를 어떤 때는 여러분들 치면은 원화 마크가 나오지만은 설정되어 있는 글꼴에 따라 가지고 요렇게도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든 요렇게 나오든 상관은 없거든요. 똑같은 의미예요. 자, 이거 넣으시고 여기다가 줄바꿈 n 넣으시면은 얘가 들어간 건 줄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에 저장된 값은 문자형 하고 줄이 바뀐 거예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은 요거를 앞에다가 문자에다가 놓고 한번 확인해 보면은 문자에서 줄이 바뀌어서 요렇게 보이던가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넣겠다 그러시면은 얘네가 문자형 자료 하면은 자, 각각의 이렇게 역슬래시 n으로 줄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나는 따옴표로 표기하겠다라고 그러시면요. 자, 이 따옴표 안에서 역슬래시 따옴표 끝날 때도 역슬래시 따옴표라고 하는 걸 넣어야지 얘네가 자, 따옴표로서 정상적으로 표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논리형 자료라고 하는 건요. 자,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걸 가릴 수가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사용하시는 이러한 언어들을 우리는 그 태초에 만들어진 거를 기계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진수라고 하는 데이터 0과 1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기계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컴퓨터에서 흔히 0은요. 얘를 false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을 tru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가 정말 거짓이고 얘가 정말 참이라고 해가지고 false true라고 하는 게 아니고 0과 1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키워드가 그냥 false라고 하는 단어랑 true라고 하는 단어일 뿐인 거예요. 자, 상반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0 또는 1을 자, 가리는 데이터로 0 또는 1을 데이터로 자, 비교 연산자 사용했을 때 비교 연산에
결과로 나타나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당장은 쓸 일은 없지만요. 오늘 이따가 여러분들 이제 그 연산자를 여러 가지를 배우시면서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걸 배우실 거거든요. 근데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연산자예요. 자, 그래서 논리형 자료라고 하는 거는 자, 이따가 이걸 보고 논리형 자료입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예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했던 것들은 여기에 데이터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봤는데, 자, 사실 이것도 말고 여러 가지 데이터 형태가 더 있기는 하죠. 자, 그렇지만 그것들은 지금 당장 사용할 일이 없고, 사용할 때쯤 되었을 때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이걸 다 까먹고 난 다음일 거니까 차라리 얘를 활용을 할 때 그때 한꺼번에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다가는 올려놨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데이터 형태는 숫자형 자료 말 그대로 숫자를 이렇게 부르고, 문자형 자료는 말 그대로 문자를 문자형 자료라고 부르고, 논리형 자료는 true 아니면 false라고 하는 것을 논리를 가린다 해서 논리형 자료라고 부른다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얘네들 말고도 배열형 자료, 객체형 자료, 함수형 자료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